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오면 나도 선거 퀴즈왕 이거 풀이를 하려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버려서 바로 원격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전에 혹시 집에서 프린트 한 학생은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없는 학생은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적었던 답을 체킹하면 됩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근데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틀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쌤 감동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거를 선거라 합니다. 그리고 장친의 정치적 의사를 표로 던져 표시한 행위를 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표를 선출하는 거, 뭐 국회를 뽑는다든지 대통령을 뽑는 걸 선거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로 던지죠. 투표. 이거는 투표입니다. 자, 됐습니까? 2번. 자, 현대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간접입니다. 쌤 수업 시간에 설명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누구를 대표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의정치 혹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 교과서에 대의민주주의라 되어 있더라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191쪽에 보면 자 191쪽 볼까요? 보면 선거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뭐라 한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왜 민주주의 꽃인가? 국민을 대표할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대표자를 잘 뽑아야지 정치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대통령을 뽑고 이 대표가 국회의원입니다. 선출, 뽑는 기능.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표를 던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50% 이상의 표를 얻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통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해에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뽑혔다. 혹은 국회의원을 뽑혔다.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 잘하면은 다시 뽑아줘.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있는 걸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내가 이 권력의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주권의식 신장.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A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제 요즘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지지하는구나. 이런 걸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였으므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럼 정당성 부여죠. 그래서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동의와 지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투표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득표율이 예를 들어 10%밖에 안 돼.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선출된 대표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 여러분 다음에 선거에 이 사람 뽑을까요? 뽑지 말까요?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자 통제 기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3번. 어려웠죠? 이거 여러분 보니까 틀린 애들 많던데. 국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줄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대표 선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득표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낸 공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공수처법을 실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올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득표를 많이 했다. 그거는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론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 5번. 국정, 나라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구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하고 스스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주권의식이죠. 그래서 이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틀린 애도 엄청 많던데 자, 자기가 한 거 수정하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추상적인 말이라서. 자, 그 다음에 4번. 자, 대통령은 어디의 짱입니까? 행정부의 짱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짱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력이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의회를 뽑는 선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방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2022년에 합니다. 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대선이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선이 아니고 총선이랍니다. 올해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다 가져갔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우리나라는 5년,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국회의원은 4년.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은 지방선거는 4년입니다. 재출마, 다시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출마의 수. 자,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출마 못합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계속 나와도 됩니다. 계속 국회의원, 연세 많으신 분 많죠? 자,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자, 예를 들면 김해시장, 뭐 서울시장, 경남도지사는 출마할 수 있는데 몇 번까지? 3번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거 3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경남도지사가 김경수 도지사죠. 김경수 도지사는 도지사를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옛날에는 만 20세였는데 지금 만 19세 이상입니다. 자, 법에서 말하는 모든 나이는 만입니다. 자, 만이란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 만이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입후보. 자, 내가 대통령이 나오고 싶다 하면은 만으로 몇 세 이상?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모두 다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이 넘어가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은 최소 몇 살은 돼야 된다? 40살은 돼야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우리가 보통 4개가 있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때 했죠. 자, 봅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자, 돈이 많거나 적거나 뭐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선거권을 준다. 이런 걸 무슨 선거를 하냐면 보통선거를 합니다. 일정한 나이,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선거를 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죠. 남자부터 먼저 주고 돈 많은 사람 주고 그 다음 여자는 선거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선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만 19세입니다. 만 없으면 이게 만이 생략된 겁니다. 법에서는 전부 다 만입니다. 자,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주는 거를 평등선거랍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표를 2개를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선생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2장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권을 가져서 직접 가야 됩니다. 바쁜데 니 대신해서 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직접 선거랍니다. 그다음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랍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비밀선거랍니다. 그래서 요거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뒷면에 자,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보통 선거 반대는 제한 선거입니다.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혹은 남자거나 이런 거.
자, 비밀 선거 반대는 공개입니다. 직접 선거 반대는 대리입니다. 자, 평등 선거 반대는 차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반장 선거에 손을 들었다. 이거 남이 했는지 다 보이겠네요. 이거는 공개 선거입니다. 자, 만약 국회 선거에서 중졸,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시민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이거는 평등 선거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한 선거랍니다. 옛날에는 주로 제한 선거였죠. 어떤 나라에서는 보통 선거에 반대니까 제한이죠. 쌤 말 잘못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걸 보통 선거라 하죠. 자, 어떤 학교에서 반장들이 모여서 대신했다. 그러면 대리 선거입니다. 어느 후보자에 투표했는지 모르게 비밀이 보장된다. 그럼 비밀 선거.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면 평등 선거. 1인 1표. 물론 이 표의 가치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규칙을 정하는데 반장, 부반장에는 2표씩 줬다. 이거는 차등입니다. 자, 자신이 직접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면 직접이죠. 몸이 아프거나 귀찮아서 다른 사람 대신했다. 이건 대리선거입니다. 이거 대리운전. 알죠? 자, 그 다음에 후보자가 자,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후보를 유권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 비밀선거입니다. 자, 만약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소 계단 앞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어떤 선거가 이거 좀 중요하죠. 자, 보통 선거 맞죠? 장애인도 선생님도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누구나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건 보통 선거인데 계단이 너무 많아. 난 하고 싶은데 올라갈지 못해. 그럼 나의 표 가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것은 나의 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표소가 전부 다 1층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 자, 만약 투표소에서 표시한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 찍었다.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선거입니다. 옛날 이거 많이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비밀선거에 위배된대서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투표용지 들고 인증샷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디선까지는 찍어도 되는데 어디서는 찍지 마라. 이게 가드라인에 표시해놨거든요.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향응을 받으며 뭐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정선거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유권자에게 물품, 뭐 밥, 술, 시계, 수건 등을 제공 이걸 향응이랍니다. 몇 배 과태료를 물을까요? 50배입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선거의 기본은 선거가 가치가 있으려면 선거는 무조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지 이 선거가 가치가 있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면 이 선거는 하나만하죠.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운동 기회도 균등하게 정하고 뭐 돈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시간도 몇 시에서 몇 시 딱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뭐라 하냐,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걸 선거공영제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자,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 선거공영제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선거는 무조건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여러분 어렵죠? 자, 17번. 자, 선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선거구. 자, 예를 들면, 김해는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자, 50만 명의 우리가 국회의원을, 자, 50만 명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우리가 몇 명을 배출하냐면 2명을 배출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김해시 인구가 더 많으면 국회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50만 명인데 국회의원 2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지역을 2개로 나눕니다. 뭐 1이라 하기도 하고 2해도 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걸 좋아합니다. 갑을. 장류는 을이고 우리는 아마 갑일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뭐 김해가 엄청 넓으니까 뭐 외동, 삼계 뭐 이 지역을 갑, 뭐 장류남 이 지역 저쪽에 있는 거를 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쫙 나눠놨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에 뭐라 하냐면 선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해는 선거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입니다. 선거구가 2개니까 국회의원을 몇 명 배출할까요? 2명을 배출하겠네요.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그럼 여 사람은 갑에서 김해 갑에 나온 국회의원은 이 지역 사람을 대표하고, 김해을에서 이게 뽑힌 국회의원은 이 지역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거구랍니다. 자, 그런데 선거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놨다 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프린트에.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 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정한 이유가 있겠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한번 펼쳐볼까요? 자, 교과서에 192쪽 펴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1812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뽑는데 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가 있는데 미국은 당이 2개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파란 거 칠해놓은 데가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 주로 많이 살고, 요렇게 빨간 거 해놓은 데가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게리가 여기에 살아. 그럼 선거구를 이렇게 나눴어. 그럼 게리는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게리가 나오면 선거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겠죠? 왜? 여기에 누가 많이 있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죠? 그러면 게리는 당연히 여기서 출마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게리가 공화당이 많이 사는 사람으로 자기가 지역구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요렇게. 아, 여기 사람 많이 사네.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모습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 세리맨더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게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리맨더라는 이름 합쳐서 게리맨더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게리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선거구를 막 이렇게 찢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마치 뭐처럼 생겼더라? 괴물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내 맘대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나쁜 거죠. 그래서 자, 이 제도를 정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게리맨더링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거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걸 뭐라 한다? 게리맨더링이라 한다. 좋은 것이 아니다. 자, 19번. 다음 중 선거로 뽑는 사람 모두 동그라미 치시오. 학생회장 뽑죠?
학교장, 교장쌤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 아닙니다. 김해 시장 뽑습니다. 김해 시의원 뽑습니다. 경찰청장 아닙니다. 뽑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아닙니다. 도지사 뽑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안 뽑습니다. 교육장님 안 뽑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경상남도 교육감, 경상남도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 교육감님은 우리가 뽑습니다. 김해 시의원 우리가 뽑습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뽑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이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